안녕하세요. 청소년 삶국의 남묵집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공모전 팁 첫 번째 스토리보드 편에 이어서 두 번째 촬영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촬영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카메라가 좋은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프레임 설정 등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미 카메라를 사셨거나 사실 예정일 테니 굳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영상을 찍으실 분들을 위한 아주 간단한 촬영 팁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세팅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조리개, F값은 인물 위주의 촬영은 낮게, 풍경이 함께 나와야 된다면 높게 하시면 됩니다. F값이 낮을수록 밝아지고 심도가 얕아져서 포커스를 맞춘 곳 외 부분은 다 날아갑니다. 셔터 스피드는 영상 프레임의 2배로 맞추시면 자연스럽게 찍힙니다. 30프레임의 영상이면 60프레임의 영상이면 120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쉽죠? ISO는 보통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화면의 노이즈, 이런 지지직거리는 것들이 심해지니까 원하는 밝기를 유지하는 한 최대한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만 해봐도 무궁무진한 자료가 있습니다. 끝!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와, 대박이야,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잘 나와서 일상적인 영상을 찍을 때는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을 때의 장점은 아무래도 휴대성이죠. 가볍고 얇고 작은 것,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화각이 고정되어 있고 이미지 센서가 작아서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연습하다가 조금 더 관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눈이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영상 공모전 팁 드린 영상을 전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팁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팁은 광원, 빛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상 자체가 빛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많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때도 맑은 날 찍은 것과 흐린 날 찍은 게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밤을 표현하거나 특별히 어두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밝은 곳에서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좋은 조명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입니다. 똑같은 밝기라도 인공적인 조명으로는 태양빛이 주는 그 특유의 느낌을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이 우리가 원하는 빛이 아닐 경우에 인공조명을 써서 빛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셀카 찍으실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백화점 화장실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 찍을 때면 창가 자리, 빛이 들어온 자리에서 이렇게 위에 조명이 있는 곳에서 인생샷이 잘 나오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빛이 좋은 곳에서 찍으면 영상의 결과도 좋습니다. 순광, 역광, 사광, 측광 등 빛의 방향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인터넷 검색을. 두 번째, 얇고 가벼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상용 카메라도 작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휴대폰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세 번째입니다. 촬영은 최대한 고화질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영상은 조그마한 점들이 모여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검은 점, 여기는 검은 점, 여기는 살색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모니터나 TV 고르실 때 풀 HD, UHD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질이라는 것은 이 프레임 안에, 여러분이 보는 이 프레임 화면 안에 몇 개의 점이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풀 HD는 이렇게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의 점들이 모인 것이고, UHD는 가로로 3840개, 세로로 2160개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HD가 Full HD의 4배라서 4K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있는 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크기 안에서는 화소가 높은 영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Full HD로 화질을 조절하시더라도 촬영하실 때는 고화질로 해놓으시면 확대하거나 잘라내실 때 좀 더 유리합니다. 물론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거릴 수는 있습니다. 저장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휴대폰에서 촬영 화질은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카메라 들어가시면 녹화 설정하실 수 있죠. 화질 설정할 때 보니 FPS라는 게 보이시죠? 이게 프레임입니다. 30프레임, 60프레임 하던 것들인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또 이것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영상은 사진을 막 빠르게 넘겨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PS,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입니다.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넘기느냐 라는 단위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세상이 60fps, 60프레임 정도래요. 그런데 영상을 60프레임으로 찍었더니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이쁜 거예요. 우린 영상을 보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영상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해서 방송 표준으로 30프레임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방송들은 대부분 30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영상미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24프레임을 보통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30프레임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슬로우 모션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경우에 조금 더 느리게, 진짜 많이 느리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60프레임으로 촬영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슬로우 모션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디오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영상을 만드실 때 이 눈에 보이는 화면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만큼 중요한 것이 소리입니다. 화면이 조금 안 좋은 거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소리가 안 좋으면, 들리는 소리가 안 좋으면 영상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집에서 TV로 보는 영화랑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의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화면의 차이도 있지만 더욱 큰 이유는 바로 이 귀에 들리는 소리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면과 귀에 들리는 소리의 중요성은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전화를 위한 기계라서 이 소리를 빨아들이는 수음 능력이 기본적으로 좋기는 합니다. 전화를 할 때는 이렇게 마이크 부분이 입에 가까이 있는데 영상을 찍으실 때는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소리가 작아진다든지 주변 소리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차고 있는 보이실까요? 핀 마이크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소리를 조금 더 좋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용으로 나온 핀 마이크 슈어 제품 사용하는데요. 폰 살 때 기본으로 주는 번들 이어폰도 입에 가까이 놓고 사용하면 충분히 좋은 소리를 수음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음악 저작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스토리보드 작성하고 촬영하고 편집했는데 유튜브에 탁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려고 성경 읽어주기 컨텐츠를 촬영하는데 보고 그냥 읽기만 하면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음악을 틀어놓고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틀었던 음악이 저작권에 걸리는 음악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읽다가 NG가 났을 때 다시 읽는데 음악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으로 달라졌을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어붙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배경음악이 필요하면 촬영 때 음악을 틀어놓고 찍는 것보다는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음악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이 문제가 되었다. 음악만 싹 바꿔버리면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료 음악을 원하는 게 아니죠. 무료 음악을 원하기 때문에 유튜브 스튜디오에만 들어가도 무료로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제공합니다. 거기서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 내가 원하는 느낌의 음악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기본 구도를 맞추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3분할 구도, 3분할 구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분할선이 생겼죠? 이 화면을 3 곱하기 3, 9칸으로 나눠서 이 4가지 꼭지점에 인물의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정면으로 이야기한 영상이면 지금처럼 가운데 2칸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3분할 구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인물의 위치를 맞추시는데 이 여백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인물이 옆을 향한다면 시선이 향하는 곳에 여백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루킹 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시선 쪽에 여백을 많이 주는 것이 반대의 경우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말할 때 이렇게 주는 것이랑 이렇게 말하는 게 이쪽이 훨씬 더 편하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옆에 루킹룸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머리 위의 여백도 여유 있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를 헤드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좁아지면 답답해 보여요.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반대로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영상에 집중하기가 힘들죠. 화면에 빈 부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은 제가 이 애니모지를 썼기 때문에 얼굴이 커져가지고 이게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일반 얼굴이면 한 여기 정도 있겠죠. 네, 그냥 미드. 여섯 번째, 많은 영상 소스를 확보하자. 같은 장면이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놓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좋습니다. 클로즈업, 파스트샷, 풀샷 등 말이죠. 나중에 중간중간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드라마 촬영 장면만 생각해봐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장면을 찍는데 카메라 엄청 많이 있죠. 어떤 장면이 분위기에 더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찍어놓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골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내용보다 길게 촬영하셔야 합니다. 촬영할 때는 한 요 정도 찍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편집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필요한 장면이 그래서 한 15초 정도 내가 필요하다 하면 25초 정도 찍어 놓으시고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 누르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2, 3초 후에 시작, 그리고 촬영 끝나고 나면 가만히 2, 3초 있다가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편집한 장면, 요 장면이랑 요 장면 이어 붙일 때 휘리릭 하고 바뀐다든지 스르륵 자연스럽게 바뀐다든지 그런 트랜지션 효과, 장면 전환 효과를 넣으실 때 영상을 조금씩 잘라 먹어요. 이렇게 요 영상이랑 이렇게 탁 하고 효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서 효과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영상 소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팁은 카메라는 천천히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카메라 무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편집 작업에서 무빙을 주는 것이 좋은데 그 무빙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무빙이 필요하면 이렇게 느려도 되나? 진짜 이렇게 느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실 때 그냥 줌한다고 휙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느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느리게 갔다가 최선을 다해서 느리게 오는,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됩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상으로 보시면 엄청 빠르고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시고, 결과 영상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뭐 2배속을 걸든 1.5배속을 걸든 속도를 올려버리면 됩니다. 빨리 움직이다가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최대한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네요. 좀 더 깊고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래도 필요한 내용을 못 찾겠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바로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공모전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편집 끝내고 퇴근하려다가 까먹은 게 있어서 다시 영상을 촬영합니다. 저희 온페이스 스튜디오 오픈한 건 아시죠? 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쪽이 아니구나. 카드 확인하셔서 소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청소년 사무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교구 신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대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 금액은 10,000원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출연하실 분, 촬영하실 분,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받아가실 외장 하드 용량 큰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신청하시면 저랑 일정 조율해서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편집 지원을 해드리는데 많은 편집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컷 편집이랑 자막 삽입 정도, 지금 이 영상에 있었던 정도의 편집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집 이용 금액은 최종 영상의 분당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진짜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